피플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백의 박중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공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물환경 개선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가방을 하나 만들어 팔 때마다 아프리카 우간다 아이들에게 물통 가방을 하나씩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 제리백이 바로 그 주인공. 제리백을 이끌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는 박중렬 대표는 비록 가방을 제작하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하는데, 이번 주 피플엠에서는 작은 움직임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우간다 아이들을 위한 착한 물통 가방을 제작하는 디자인 소셜벤처 제리백의 박중렬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제리백은 가방인데 주로 백팩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좀 재미난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곳이 한국이랑은 조금 먼 동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지역이고, 그곳에서 그 아동들이 물통을 위험하고 또 불편하게 나르고 있는 상황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제리캔이라는 물통을 가지고 물을 나르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리캔을 담는 제리백을 우간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긴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우간다에서 있었었고, 저는 그 전에 이제 핀란드에서 디자인 석사를 하는 중에 제 논문의 주제로 이제 제3세계에서의 디자인들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라는 곳을 택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우간다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나,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직접 풀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했던 게 바람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으로 사실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전환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기획될 때부터 지역의 문제점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연구 방법이었었어요. 그거를 저희는 가방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물통 담는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던 곳이 한국이 아닌 이제 우간다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직업 훈련을 마친 여성분들과 함께 이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막상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 수준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하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 좀 한정적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통을 직접 담아야 되는데, 그 물통이 보통 한 10리터 정도, 10kg 정도 되는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동들이 매다 보니까 좀 뭐랄까 많이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의 한계점들, 그리고 또 기술의 한계점들, 또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자들이 또 굉장히 험하게 이동하는 특징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는 과정인데, 실례로 이제 물통이라는 것을 담으려다 보니까 그 방수가 돼야 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 되게 오랫동안 차도를 걸어가요. 차도를 걸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운전자들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동들이 걷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굉장히 그 눈에 선명하게 잘 띄는 색상의 천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도 많고 가방을 제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례로 그 백팩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굉장히 쫙 달라붙어야지만 무게감을 덜 느낄 수 있고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데, 끈 조절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버클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중간에 이제 저희는 묶는 방법으로, 오히려 아날로그 같은 옛날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이제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좀 다른 브랜드하고 다른 스토리들이었다는 게 좀 차별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동들한테 전달하는 가방이 판매용은 아니었고 사실은 기부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부용을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시킬까라는 게 되게 첫 번째 관심, 이제 비즈니스의 시작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가방들을
국제단체들한테 판매를 하자라는 게 처음에 저희 비즈니스 모델,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가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국제단체들한테 판매를 해주시면 또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아동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단체들, 국제 구호 단체들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제 그런 현장에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오히려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사줄 수 없다. 자기네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러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퀄리티도 사실 좀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중간에 이제 그 당시 때 탐스 유즈 같은 기부의 좀 새로운 방식이었었던데, 이제 소비자들이 하나를 사시면 이제 하나를 기부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생각보다 그 마켓에서도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고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왔던 수익금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가방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었던 게 사업이었었고, 처음에는 많은 노하우가 사실 없이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는 거의 4년이 지나면서 지역 사람들도 꾸준히 가방을 만들고, 저희도 이제 가방을 소비자한테 또 판매할 수준 정도의 가방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또 처음에는 우간다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한국 또는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면서 기술 수준이 양쪽 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주는 가방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제품도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됐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가방 자체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하는 사업과 그 기부 사업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가방을 전달할 때 그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하진 않아요.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NGO, 그 아이들을 직접 관리하는 학교 또는 NGO 단체들한테 그 가방을 기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나눠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가방을 썼을 때 그 아이들이 반응들, 이 아이들이 가방을 쓸 때 불편한 점, 이런 점들 또 피드백을 받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다음 제품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미끄럼이 되는데, 근래 제가 들었었던 그 제품을 기부했었던 단체 그 매니저가 했었던 얘기는, 그 아이들이 가방을 가지면 그 학교에 더 많이 나온대요. 왜냐면 자랑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실제 저희가 이 가방을 만들었던 의도는 그 물을 뜨는 과정 중에 생기는 불편함과 보행 중의 안전성인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 가방을 가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더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보면 이게 그러면 의도한 대로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가던 물을 뜨는 과정 중에서도 안전한 보행을 저희가 좀 더 기여한다면 그런 데도 만족을 하고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가방을 가지게 됐을 때 아이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고 학교에 더 나오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사실 의도하진 않지만 다른 임팩트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창업은 조금 달랐던 게, 저도 상업이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시작했었던 사람이고, 소셜 이슈를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창업의 목적이겠지만, 저희는 이와 함께 사실 소셜 밸류를 만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에서 시작했었던 거라, 수익 구조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웠었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수준이나 이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까지가, 소비자의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것까지가 이제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었고, 그 사업이라는 것, 구조를 이해하는데도 저 자체도 사실 좀 오래 걸렸었고, 그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어려웠던 점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던 목적이 실제로 일반 창업과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방향 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저희는 가방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시작했었던 브랜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비자의 만족도 줘야 된다는 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게 조금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거를 대단히 잘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소비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라는 것이 저는 걸린다는 걸 실감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작했었는 사회적인 이유보다는 조금 소비자의 편익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처음에는 이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시작해서 그런 이슈를 얘기하더니 지금은 소비자가 잘 살 수 있는 상품을 얘기하네? 이게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이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찾고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게 물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 단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것들이 저는 맞춰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소비까지 막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사회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좋은 케이스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래에 좀 맡기는 건 이제 저희는 사실 이 프로젝트로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일종의 창업 단계고 사업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개인이 시작했었던 좀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저희 팀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그 우간다 현장의 기부 시스템도 현장에서도 저희 팀이 있고 그 제품을 만드시는 12분의 아주머니들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저희 한국에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팀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스템에 의해서 좋은 활동들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면 그 일부분을 이후에 쓰겠다라고 하는 좀 약속들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보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운영되는 기업의 시스템에 의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저희도 그러려면은 그게 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 팀에 의해서 움직여서 결과들이 발생하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포커스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자체가 이제 직접 물통이에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물통이고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 때도 그 물통을 활용해서도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보다 이제 소비자분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지만 그런 상품을 작년부터 오랫동안 했었고 우리 신상품을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먼저 반응을 좀 보고 이러한 소비자를 바탕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소비자까지 할 수 있는 대규모 크라우드 펀딩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내 펀딩, 그 다음에 해외 펀딩. 그래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이 굉장히 글로벌한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했을 때 저한테도 큰 그림이 있었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저희의 가장 큰 핵심 목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한테 이러한 컨텐츠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 제3세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어서 처음에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로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한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사실 좋았던 부분은 저희가 제품을 좀 잘 만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좋은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러니까 시장은 좀 더 큰 시장에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여서 작년부터는 이제 좀 해외 활동을 이제 조금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소비자분들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좀 글로벌한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의 이제 좀 어떤 수입 구조를 만들고 가는 것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런 바람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소비자분들한테 더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 있는 뭐 사회적 경제 영역 아니면 또 국제 영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 있는 좀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저희의 아는 스토리도 많이 관심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저희 제리백, 굉장히 좋은 가방,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제품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 스토리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